안녕하세요, 공공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은 흡수장애에 대해서 할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흡수장애가 좀 어려웠고 되게 재미도 없고 눈도 안 가던 단원이어서 최대한 그나마 좀 편하게 나올 만한 내용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완벽한 건 아니니까 교과서랑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 맨 처음에 이제 수장과 대장의 해부학적 이름을 넣어놨는데 이쯤 되니까 이제 해부한 지도 꽤 됐고 막 그래서 저는 막 이름들이 좀 헷갈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좀 찾아보시라고 한번 넣는 거고요. 스토맥 기준으로 듀오데넘, 제주넘, 일리움 순으로 갔다가 C검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 뭐 당연한 거니까 설명은 딱히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거는 퍼시픽에 설명되어 있는 그런 각각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영양소를 흡수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리인데요. 일단 소장에서 프록시말, 이 디오데넘 쪽이 되겠죠. 이쪽 프록시말은 이제 이렇게 약자를 좀 변형해서 프로시말 해서 팻이랑 아이언, 칼슘을 흡수하고, 그다음 미들 쪽에는 프로틴, 그다음에 이제 일리움 쪽 디스탈 쪽에서는 이제 바이렉시드랑 코발라민을 흡수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프록시말로 외우고 얘는 BCD 이렇게 해서 바일과 코발라민은 디스탈에서 흡수한다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뭐 일리움을 잘라낸 경우에 코발라민이 부족해서 나중에 뭐 거대정화구성 빈혈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것까지 연관이 되겠죠. 그다음에 콜론에서는 당연히 물과 전해질을 흡수한다. 뭐 이거는 뭐 기본 상식이니까 딱히 외울 건 없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흡수장애 진단 검사인데 사실 이 검사만으로 임프레션을 잡고 이 검사 자체가 문제여서 완전 키가 된다 약간 이런 건 없으니까 읽으실 때 그냥 좀 편하게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보실 때는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할 거고요. 일단 흡수장애가 왔을 때 진단 검사에서 선별 검사는 이제 스툴팻 검사를 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믿을 만한 검사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일로스 흡수 검사를 통해서 이게 흡수장애인지 소화장애인지 이거를 좀 감별을 하는데요. 흡수장애에서는 이제 얘가 감소되고 소화장애에서는 이게 정상이다.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췌장을 검사할 때 이제 분비 기능 검사, 피컬 엘라스테이즈 1 테스트를 하는데 이 만성 췌장염 간담체 단원에서 다시 다룰 건데요. 이제 만성 췌장염에서는 이게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췌장 강론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외울 필요는 없고 간담체 췌장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그나마 이제 위장관에서 중요한 건 세균 과도 증식 검사 이건데요. 정량적 배양이 골든 스탠다드이긴 한데 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수소 날쌘 검사, 하이드로젠 브레스 테스트입니다. 이제 이렇게 외워서 보면은 사실 괜찮은데 비슷한 걸 들어봤던 게 저희가 H 파일로리 검사는 이제 요소호기 검사였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각각 볼 때는 괜찮지만 이제 보기에서 한 번에 보면 또 은근히 헷갈리더라고요. 제 기억에 작년 국시였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게 한글로 나와 있어서 좀 헷갈렸던 문제가 국시인지 임종평인지 한번 나온 걸로 기억을 하니까 이것도 이제 수소 날쌘 검사를 한다 이런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바로 다음 장에 설명드릴 거니까 이해 안 되셔도 끝까지 들으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회장 기능 검사 슐링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악성 빈혈이나 이런 거 설명할 때 혈액 단원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단원 보시고 나중에 뭐 2회독, 3회독 하실 때 보시면 이게 그거였구나 아실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제 흡수장애에서 생길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이제 담즙산 순환 관련해서 흡수장애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방 흡수장애가 생길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질환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담즙산 순환 관련 흡수장애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나마 흡수장애에서 많이 중요한 내용이고, 그 생리학 할 때도 소화기 초반 할 때 아마 막 그 장간 순환 이런 거 다 했을 거예요. 엔테로헤파틱 순환 이런 거를 공부하셨을 텐데 그와 관련된 놈이라 보시면 되고, 일단 담즙산이 재흡수가 안 돼서 생기냐, 포함 담즙산 유지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재흡수 장애는 주로 회장의 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 생길 수 있다. 뭐 크론병이나 수술적으로 절제한 경우에 생길 수 있고, 처음에는 담즙산 설사로 나타났다가 이제 그 문제가 좀 더 진행될수록 지방산 설사 형태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크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농축되지 않은 담즙이 장관 운동성을 증가시켜서 담즙산 설사가 나올 수 있고, 이제 이런 경우엔 대변에서 배설되는 만큼 간에서 만들어서 담즙산의 양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변은 없고요. 콜레스테라민은 효과적이고, 이제 콜레스테라민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콜레스테라민이란 거는 담즙산의 재흡수를 막아서 원래 이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담즙산 생성을 많이 하도록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입니다. 보시면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담즙산을 생성하도록 하니까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겠죠. 원래 이런 약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콜레스테라민이 담즙산을 불용성으로 만들고 그래서 자극을 줄이기 때문에 설사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담즙에서 장관 운동성이 증가해서 생긴 거니까 콜레스테라민을 쓰면은 대장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설사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진행된 게 이제 지방변, 지방선 설사를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경우 회장 질환의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 생기고 대변으로 담즙산이 너무너무 많이 배설되는 경우, 얘 같은 경우는 간에서 이제 좀 보상이 됐지만 그게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배설되는 경우 생길 수 있고, 지방변이 생기고 콜레스테라민에는 반응이 없다는 거고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경우는 콜레스테라민이 효과적이니까 쓰면 되겠고, 이런 경우는 이제 지방을 너무 많이 잃었으니까 그냥 중간사슬 지방산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움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를 통해서 치료한다, 이런 거고요. 포함 담즙산 유지 장애는 이제 소장에서 세균의 과다 증식인데, 이거는 밑에 흡수장애 질환에서 다시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콜레를 한 다음에 생기는 포스트 콜레 신드롬이 있는데, 담낭 절제술 후에 생기는 만성 설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담즙이 원래 담낭에 좀 저장이 되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배출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 바로 장으로 가면 이제 이거랑 비슷한 게 되겠죠. 장관 운동성이 증가해서 설사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콜레스테라민으로 치료를 한다, 뭐 이런 거고요. 지방 흡수장애, 뭐 만성 췌장염 같은 경우도 이제 MCT를 쓴다, 이런 거고, 이거는 그냥 췌장 강론에서 보는 게 나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흡수장애 질환인데 숏바울 신드롬이라 하죠. 이런 경우 이제 장을 잘라냈을 때 흡수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IC 밸브가 보존되면 소장의 40~50%,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잘라내도 괜찮다고 하는데, IC 밸브가 이쪽이죠. 이 일리움에서 시콤으로 넘어가는 이 밸브만 살아있으면 사실 소장이 적어도 여기서 잘 막아주니까 충분히 흡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IC 밸브랑 일리움을 절제했을 경우에는 이제 막히는 게 없이 그냥 흡수될 시간 없이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초기에는 이제 수양성 설사, 지방성 설사가 생길 수 있고, 후기 합병증으로는 거대 저하구성 빈혈,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잘 보시면은 여기서 흡수하는 게 이제 바이렉시드랑 코발라민이었으니까 얘네를 흡수 못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볼만한 게 이제 세균 과다 증식인데, 이런 경우는 증상이 되게 특이합니다. 첫째, 지방성 설사와 함께 거대 적혈모구 빈혈이 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세균 과다 증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거대 적혈모구 빈혈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 올라올 혈액학 강의를 좀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을 때 반드시 세균 과다 증식을 떠올려야 되고, 이제 이런 경우에 원인을 좀 보자면 세균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코발라민을 계속 먹기 때문에 이제 거대 적혈모구 빈혈도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아까 배양이 골든 스탠다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이제 좀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수소 날순 검사, 하이드로젠 브레스 테스트다. 이제 이게 비정상일 때 세균 과다 증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균이 문제니까 항생제로 치료를 한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단백 상실성 위장증, 뭐 인테스티널 임판지 액타이시아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네는 그냥 명목상 써있기 때문에 써놓긴 한 거고요. 크게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세균 과다 증식, 이 부분은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외워두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연도별로 좀 그나마 꽤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흡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정도, 추가적으로 담즙산 관련 이 두 개 정도는 확실히 알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은 이제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